내부 공간의 기압을 조절하는 고도의 건축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인해 시간이 정지된 방 내부에 보존된 시신이나 물건들은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 거인의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인 것과 금속의 변색이 없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코리 굿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영상 자료도 다수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란의 거인 미라보다 보존 상태가 좋아 보이는 또 다른 거인 미라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평온한 표정으로 석관에 누워있는 해당 미라는 기존에 발견되었던 거인 미라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 보였죠. 그 모습은 마치 수메르 신화에서 묘사되는 아눈나키 형상과도 닮아 보입니다. 코리 굿은 이와 비슷한 거인 유적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세기 전으로 미국 전역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거대 고분 역시 거인 유적의 일부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극비리의 유적을 방문해 거인의 실존을 목격한 고위 인사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905년 출간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집에 거인을 직접 본 소감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미국 언덕을 뼈로 가득 메운 멸종된 거인 종족의 눈도 지금의 우리처럼 나이아가라를 바라보고 있다. 머나먼 고대 지구에는 과연 어떤 이들이 땅을 밟고 서 있었을까요? 코리 굿의 주장대로 고대 인류가 시간이 정지된 방을 만들었다면 그들이 죽은 뒤에도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 미래에 발달된 의학기술로 치료받기를 꿈꾸며 냉동 상태로 잠드는 인간들처럼 훗날 눈을 떠 다시 한번 이 땅에 올라서기 위함이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해도 후유증이 남는다는 호소가 이어지자 정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 코비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습니다.
정부에 보고된 일부 연구를 봤더니 코로나19 치료 뒤 폐렴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진원 중앙대 교수팀이 평균 나이 63.5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130명을 추적했더니 80%에서 완치 뒤에도 폐렴이 관찰됐습니다. 폐렴이 진단된 뒤 7일이 지나 병변 범위가 절반으로 줄긴 했지만 이후에도 2개월 더 해당 범위가 유지됐고 4에서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폐렴 이외에도 호흡곤란과 후각 이상, 미각 이상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이 중증 폐렴을 앓았던 코로나19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완치 한 달 뒤 CT 촬영이 가능했던 65명 가운데 73%인 48명이 폐섬유화 소견을 보였습니다. 폐섬유화는 폐 일부가 굳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중증과 경증 환자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는 중증일수록 후유증을 보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호흡기, 그 중에서도 폐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큰 만큼 폐 관련 후유증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2차 폐렴이 많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2차 폐렴이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마련을 해주고. 정부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긴장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지난달 말부터 비우호적인 국가에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희가스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희가스는 공기에 들어있는 양이 희박한 아르곤, 헬륨, 네온 등 6가지 기체 원소로 스마트폰 등 소비자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시장조사그룹 테크셋의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수출 제한으로 한국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이 희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있는 한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점점 기우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잇따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은데 휴전론을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 지역 주요 거점을 잇따라 러시아에 내준 우크라이나는 악전 고투 속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Визначитись для себе передусім, що війну треба завершувати. Ми ж продовжимо боротись, поки не гарантуємо нашій державі повну безпеку і територіальну цілісність.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때 조짐을 보였던 휴전론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kraine is a sovereign country. President Zelensky is the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of that country, and only he gets to determine how this war ends.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도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추가적인 무기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전날에도 휴전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Mais nous voulons bâtir la paix. Ce qui veut dire qu'à un moment nous souhaitons tous que le feu cesse et que les discussions reprennent. 유럽에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데다
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뺏기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러시아 응징을 주장하는 여론보다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끝내 부담스러운 미국과 휴전 협상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유럽. 서방 동맹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풀리면서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입국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터키는 거꾸로 외국인 체류 비자 심사를 강화하거나 일부 중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난민이 포화 상태에 이른 걸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 이 불똥이 한국 사회까지, 한인 사회까지 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터키에 체류하기 위해선 거주증, 이카멧이 필요합니다. 이카멧은 크게 노동, 학생, 부동산, 그리고 관광 비자로 나뉘는데 그동안 외국인 상당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관광 비자를 취득해 길게는 5년까지 터키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터키 정부가 관광 비자 발급에 제동을 걸면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25%가 넘는 800여 지역이 관광 비자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로 관광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이던 한인들도 기간 연장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카멧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이카멧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하고. 비자 발급이 중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터키 한인의 게시판엔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운에 맡기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월 달까지는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교민 숫자가 현재 터키 전체 한 3천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매달 그 인원이 현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터키가 외국인 체류 허가 심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들어온 난민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은 370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70%에 달합니다. 터키 정부는 난민 상당수가 관광 비자를 받은 뒤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들의 경제 활동이 늘면서 국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본국으로 이제 100만 명 이상씩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계획을 이제 작년에 세웠고 돌려보내는 조치로 이제 체류 허가를 좀 강화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이 강화시키는 그 룰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뭐 기타 외국인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받고 장기 체류하는 나라가 드문 만큼 이번 사태가 터키 비자 정책의 정상화 단계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한인 사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